자, 수도 인버스. 그래서, 자, 요런 과정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자, 특이값.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것들, 요 시그마 1, 시그마 2, 요 시그마 K를 특이값이라 그러고, 요 시그마 K는 뭐하고, 요거는 다 0보다 크고, 0보다 커요. 요건 다. G는 다 0보다 0이고. 요 K가 그러면, 요 행렬 A의 랭크가 K면, 요게 K, 요 논제로인 싱귤라 밸류가 K가 있는 거예요. 이게 N이면, 요게 논제로인 요 싱귤라 밸류가 N인 거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실제로 시그마들은 어떻게 구하냐? 이 시그마들은 뭐냐면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이 있죠? 이게 고유값. 요거의 고유값. 그거의 스퀘어 루트가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의 고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유값에, 그럼 요 A 트랜스포즈 A는 뭐예요? 대칭 행렬이죠? 다가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야? 이게 트랜스포즈죠? 이게 전체 행렬, 이게 저거죠. 대칭 행렬이죠. 그러니까 고유값이 전부 다 뭐로 나타나? 실수죠, 다. 실수의 제곱, 실수의 스퀘어 루트 씌워준, 이게 제곱의 스퀘어 루트 씌워준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고유값들이. 요 고유값하고 요 싱귤라 밸류하고가 서로 제곱, 스퀘어 루트 제곱 사이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어쨌든 싱귤라 밸류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U의 컬럼 벡터들, V의 컬럼 벡터들은 요 행렬의 고유 벡터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어쨌든 특이값이라고 하고 특이값 분해라고 하고 바꾼 특이값 분해라고 하고 R을 행렬 A의 랭크라고 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이 성립해요.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V는 다이아고날로 이렇게 표시되고 U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이 얘기는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이 바로 요것들이란 소리죠. 싱귤라 밸류의 제곱들이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값이란 소리죠. 요거의 특이값 분해를 하라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 아이겐 밸류들의 스퀘어 루트를 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요런 대각 행렬에다가 여기에 고유값 UV를 각각 고유 벡터들을 구해가지고서는 A 트랜스포즈 A의 라이트 아이겐 벡터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벡터들로 만들어진 행렬들을 옆에 곱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만 있으세요. 자, 소개만 할게요. 다음도 A가 가역 행렬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특이값이 모두 0이 아니면 돼요. 특이값이 0이 아니면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의 모든 고유값이 다 0이 아니라는 소리고 그러면 A의 고유값이 모두 0이 아니라는 소리가 돼요. 따라서 고유값이 모두 0이 아니니까 가역 행렬이 되겠죠. 즉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 A의 제곱인데 이게 0이 아니면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특이값 분해를 이용하면 행렬 A는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그 다음, 또, 다음이 수도 인버스. 일반화된, 역행렬이에요. 행렬 A가 정사각 행렬일 때는 역행렬 구하는 거, 존재함 구하는 거 배웠죠. 근데 정사각 행렬 아니면 어떡할 거야? 정사각 행렬 아니면 역행렬은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는 정사각 행렬의 역행렬만 생각했었죠? 근데 우리가 정사각 행렬만 푸는 게 아니잖아.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역행렬이 존재하면 A 트랜스포즈 곱해서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정사각 행렬이 아닌 경우에는 역행렬을 곱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런 비슷한 다른 건 없을까? 생각하는 게 역행렬이에요. 수도 인버스예요. 일반화된 수도가 이게 이 가짜의, 유사의 뭐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 인버스는 아닌데 인버스에 비슷한 약간 가짜 인버스 이런 뜻이에요. 수도 인버스. 일반화된 인버스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이게 그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나와요. 자, A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A의 인버스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설명해 줄게요. 수도 인버스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n by n인 경우에 A 대거를
V1 시그마 1 인버스 U1 트랜스포즈로 정의하고 이것을 수도 인버스라 그래요. 그러면 쓰고 그럴 때 이 시그마 1은 가역 행렬이에요. 왜냐하면 시그마 1은 뭐였어요? 싱귤라리티 컴포지션 할 때 시그마 1 0 0 0 이게 시그마로 나왔었죠. 이 부분 0인 부분 다 없애버리고 이 시그마 1인 가역 행렬 그것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A의 수도 인버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고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이걸 A의 대거라고 읽어요. A의 여기 이렇게 A의 대거라고 읽어요. 사실 두 개 있던가 그래요. A의 대거. 그럼 요거의 수도 인버스를 구해라 그러면 A의 특이값 분해가 만약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그 특이값 분해로부터 A 대거를 그대로 정의해서 쓰면 돼요. 딴 건 다 그대로 있고 UV가 요게 U가 1이 트랜스포즈로 오고 V가 트랜스포즈로 오고 요것만 대각선 성분만 아이겐밸류가 싱귤라 밸류가 시그마 1이었으면 시그마 1분의 1, 시그마 2였던 부분은 시그마 2분의 1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2바이 3인 행렬이 나오죠. A 행렬은 3바이 2 행렬이었어요. 3바이 2 행렬에 대응하는 수도 인버스는 2바이 3 행렬이 나와요. 이것들이 갖는 성질이 이게 A가 만약 풀 컬럼 랭크를 갖는 행렬이면 A 대거가 바로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A 트랜스포즈가 돼요. 이거 많이 보던 행렬이죠? 어떤 행렬이야? 어떤 행렬이야 이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최소 제곱해 구할 때 쓰던 그 모양이잖아요. 또 A 대거 구하고 그것이 가는 성질들이 이런 성질들이에요. 수도 인버스가 가는 성질들이 가짜 역행렬이 가는 성질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성질 중에 4개를 만족하는 성질을 수도 인버스로 정의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역행렬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역행렬 집어넣어봐. 이게 수도 인버스는 정사각 행렬이 아닌 경우에 정의된 것이죠. 저게 만약 정사각 행렬이라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가역 행렬이라 그러면 A가 그러면 어떻게 정의돼요? A 인버스가 없어지죠? A 인버스 대수가 없어져서 A 인버스는 A 인버스고 A는 A고 A 인버스는 A 인버스의 이거 아이덴티티의 트랜스포즈니까 인버스가 아이덴티티가 되고 아이덴티티가 되고 이거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는 A 인버스의 앞에 거랑 다 일치하죠. 즉 수도 인버스는 그냥 가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쓰고 있는 행렬은 정사각 행렬의 인버스만 정의했던 거고 이거는 정사각 행렬이 아닌 직사각 행렬의 인버스를 정의한 것이고 그것의 특수한 경우가 바로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역행렬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단순히 정사각 행렬의 역행렬이 아니라 그거의 일반화된 역행렬의 모양을 본 거예요. 그것이 갖는 성질이 이런 성질이에요. 실제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A 대거, A가 주어졌을 때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A 대거 찾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A의 제너럴라이즈 인버스예요. 그리고 이것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풀 컬럼 랭크 갈 땐 이렇게 그러고 일반적으로는 싱귤라벨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싱귤라벨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자, 이것이 일반화된 역행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 하지 뭐. 좀 더 내용이 있는데 요거까지 해야겠다. 즉 A가 n/n이고 X를 A 대거 B로 정의하면 이것이 바로 AX B의 최소 제곱해요. X 이퀄 A 대거 B가 이게 바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야. 재밌지 않아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구할 때 여러분들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렇죠? 거기까지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A 대거 B라고 쓰면 저게 exactly same as the least square solution. AXB의 최소 제곱이에요. 실제로 대입해서 쭉 풀어 써주면 A 트랜스포즈 A 대거 B가 이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한다. 이거 조금 내가 수정했는데 어쨌든 요것이 최소 제곱해라는 것만 알고 있으세요. 따라서 4점을 지나는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A 대거를 구해갖고 A 대거 B를 구해주면 이것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리스트 스퀘어 i는 2분의 3에 여기 앞에는 2분의 3이 1이니까 2분의 3 플러스 1x 이게 바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는 쉬운 방법이죠. 이 진 골룹이 바로 이런 그 싱귤라빌리티 컴포지션에 대한 결정적인 연구 기여를 했어요. 지금 이분 살아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연습 문제 그렇게 남겨두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 절이 뭔가 내가 찍은 사진이야. 어디서 찍었냐면 이 진 골룹이에요. 2년 전에 찍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했었어. 예루살렘 요새 텔레비에 나오는 데 갔었어. 통곡의 벽 무슨 살벌한 분위기에서 전 군인들 수십 명씩 서 있고 검문하고 이게 그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이라고 이 진 골룹이 쓴 책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운 뉴메리컬 리니어 알지브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후로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처음 그 정리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QR 분해 나오고 싱귤라빌리티 이건 다 알고리즘으로 가잖아요. 그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들 우리가 배운 거예요. 전에 내가 구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구글을 그 개발하는데 거기에 뭘 썼나 그러면 라지스트 아이겐밸류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을 썼었다 그랬었죠. 그 제일 가까운 그 검색 사이트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이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선형대수학을 진 골룹한테 잘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지식을 적절하게 쓸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구글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거든. 이쪽에서 계속 그 벤처 기업들이 나오고 하는 게 이런 뉴메리컬한 알고리즘들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의 미국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어진 행렬에 이제 복소 고유값이 나올 경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질문 있습니까?